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5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한 주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 과연 중국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그 과정을 딱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어떤 법안인가요? 네, 흔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견제법으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 법안 이름에는 중국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미국의 그 혁신경제법이라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중국의 산업의 발전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분야를 적시를 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산업을 오히려 더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네. 대대적인 재정 자금을 투자를 해서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을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쏟아붓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 중국의 무역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적지가 않았었는데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공세의 고삐를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관세 폭탄을 때린다든지 또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첫날 이른바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핵심 산업이 왜 이렇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느냐. 미국 핵심 산업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배터리 또 히토류 등 광물 자원, 제약 바이오 이런 데서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100일 작전을 했는데 네. 그 100일 작전의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미국이 중국의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시켜서 그 국제적인 우위를 미국이 다시 뺏어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순간적으로 관세만 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판을 좌우하는 그런 완벽한 강대국으로 다시 부각하겠다는 그런 웅대한 꿈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미국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된 정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까지 미국이 뭔가 패권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내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국이 많이 기술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가르쳐서 G2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력이나 기술력인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 10여 년간 중국이 이른바 기술 굴기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어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미국이 제조 2025년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핵심 산업들 제조업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 지금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국이 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우리가 기술 그 상품을 구성할
하는 무역하는 이런 패턴을 보면 처음에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소재 부품 들어가서 제조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계 부분은 여전히 미국이 좀 앞서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응용해서 제조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분야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앞서 있고 네. 또 그런 제품이 일부 그 미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주지 않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좌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생존 전략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국 굴기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다시 올라서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미국 혁신경제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우선 2,800억 달러의 금액을 가지고 그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를 국가과학재단에 집중 투입을 해서 R&D 기술 부분에 돈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 데도 집중적으로 돈을 도와줍니다. 또 기업들이 새로 회사를 차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융자도 해주고 자금 지원을 실탄 지급까지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조금 뒤졌던 것은 기술력, 그 원천 기술 자체가 아니고 인건비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많은 제조 기술을 공장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넘겨놨는데 네. 그 비용을 국가가 대주겠다는 겁니다. 또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대목에서 정부가 그 직접 돈을 대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된 것은 무역 기동 타격대라는 게 고안이 되거든요. 네. 기동 타격대라는 게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스트라이크, 폴스 스트라이크 부대를 만들어서 중국이 미국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공정 경쟁을 하거나 네. 가격을 후리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기동 타격대가 나가서 즉각 바로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역 타격대도 곧 발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보다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금 더 아까 이제 박사님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훨씬 더 많이 전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에 관세를 수십 %씩 올리고 네. 또는 수입 금지를 해서 당장 무역을 중단할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런 무역 중단 같은 이 카드는 효과가 매우 일시적으로 이제 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무역 중단이 되면 두 나라가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근원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중국이 최근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다시 미국이 집중적으로 생산하겠다. 그 와중에 특히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신기술국까지를 미국의 공급망 속에 포함시켜서 미국이 부족한 상당 부분을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는 국제연합군 같은 것도 지금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완전히 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택해야 되나 싶을 만큼 지금 위기감도 느껴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예, 백악관이 새로운 신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 코리아 또는 코리아 컴퍼니즈라는 얘기를 무려 78번을 했습니다. 네. 그 짧은 기자회견 도중에요. 그러면서 중국을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위주의 국제연합군 글로벌
같이 샀을 이 공급망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한국과 대만이 우리가 깊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의 경제 동맹, 경제 협력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혹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맺은 이 경제 동맹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는 그런 배타적인 협정이 아니고 잘해보겠다는 이런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적어도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시기가 좀 이제 장기화되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갔을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우리하고 같은 공급망을 갖고 있는데 그 같은 공급망을 유출하지 마라.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을 중국의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거나 새우가 사망하게 되는 네. 그런 최악의 사태도 상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본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네. 줄타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 경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기술과 실력, 효율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공급망에 들어와 달라고 요구받은 것도 결국 한국의 높은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또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기술력인데 결국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산업 생산성 특히 다른 나라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 산업에 대해 우리의 기술을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희일비하면서 정치적 시기에 따라서 이쪽 편에 들거나 저쪽 편에 드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중 두 나라가 싸우면 충격을 받겠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피바다가 다 되면 충격을 받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고래들이 싸울 때 우리가 힘을 기르면 우리가 또 하나의 고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비판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 오로지 경쟁력과 기술 향상 여기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개발을 더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히토류가 핫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히토류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희귀한 토질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네. 사실 우리 지구를 분석을 해보면 118개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보면 그게 18개, 수소, 헬륨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원소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에 수소, 헬륨하고 쭉 외우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118개의 원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구상의 양이 좀 적은 게 다른 원소들은 무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양이 희소하다. 그래서 히토류의 히자가 희귀할 히자입니다. 그리고 토는 땅에서 나온다 해서 지구상에서 나온다 이런 건데 이 히토류가 전자제품이라든지 핵심 제품에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그것이 조금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미사일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거나 또는 배터리를 만든다. 이게 히토류가 없으면 제품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히토류를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겠네요. 최근 10여 년간 이걸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히토류 안 준다. 중국에게 잘 못 보이면 히토류를
가지고 무역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중국의 무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이 대목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이 히토류를 만들어내겠다고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히토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상의 흙에서 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를 사람이 만든다고요? 예, 흙에서 채취를 해서 네. 그것을 정리를 하고 가공 재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원래 히토류는 미국이 세계 최다 생산국이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땅에서 그것을 추출해서 제품에 가져오기까지 공정이 너무 복잡한데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데 화학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공해 방지 차원에서 산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공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중국에서는 그것을 무한 생산을 해서 히토류 선진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이 좌시하지 않고 미국도 환경 파괴가 있더라도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환경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생산하겠다. 또 지금 히토류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호주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하고 연대를 해서 제3국 또는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히토류 주도권도 미국이 뺏어오겠다. 이것도 대단한 미국의 대반격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럼 히토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환경 파괴를 감안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친환경 정책 기조랑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고민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환경을 생산하게 되면 방출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바로 그 대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겠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오염하는 물질을 사용하되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융해시켜서 다시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중국이 환경을 파괴해서 중국 땅이나 다른 곳에서 히토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중국에게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동 타격대를 조직을 해서 중국의 네. 그러한 행위를 불공정 무역으로 그때 시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중국 히토류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 100% 200% 관세를 붙여서 네. 미국에서 팔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돈을 아주 많이 들더라도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들되 중국의 환경 파괴를 오히려 규제하겠다는 네. 그런 식의 환경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사실 뭐 우리 경제 그리고 또 우리의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지난 한 1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휘청거렸습니다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일희일비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 스스로 판을 깨는 같이 죽는 선택은 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미중 전쟁은 이제 일상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최초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투키디데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쓴 필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당시 그리스에서 이 인간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아서 동물의 세계가 사자 두 마리가 한 지역에서 공존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고 평정이 돼야만 평화가 온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도 지금 미국 패권 시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패권 속에서도
그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서 우리의 자존의 영역을 해쳐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였습니다.